자, 오늘 시간에는 그 접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는 그 접선의 방정식인데,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거나 혹은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좀 어려운 상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원 위에 있는 점. 자, 원 위에 있는 점이야. 첫 번째 주제가.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접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인데, 옆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처럼 원 위에 한 점이 있어. x1, y1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가는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식이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 이 공식을 암기하던 암기하지 않던, 그지? 외우던 외우지 않던 그닥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공식은 사실 공식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의 어떤 과정, 이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야. 외우든 외우지 않든 간에. 또 하나,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중심이 a, b로 옮겨졌을 때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러하다라는 건데, 이거 역시 외우던 외우지 않던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꾸 공식을 외우고 그 공식을 쓰려고 노력하는데, 그걸 쓰기 이전에 이 공식을 떠나서, 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공식들을 떠나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라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봐봐. 유도 과정이라고 돼 있는데, 유도 과정이라고 하는 이런 거창한 단어는 좀 필요가 없고, 방금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런지를 좀 이해해 봐라 이거야.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위에 중심이 빵빵이고 x1, y1이 있어. 근데 x1, y1이 있는데 OP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본다 이거야. OP라는 게 뭐야? 원점과 그 접점 사이의 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 기울기. 기울기라는 게 어떻게 구해지는 거야? 뺀 거분에 뺀 거잖아. x1에서 0 뺀 거, y1에서 0을 뺀 거.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될 테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건 x1분의 y1인 거지. 근데 접선 L과 OP는 수직이었다 이거야. 수직. 누가 수직이냐면 얘가 수직이거든. 얘가. 직선 L이 요 OP와는 수직이잖아. 얘 L이. 그러면 당연히 이 기울기와 수직 조건이 뭐야?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다시 말해서 얘를 뒤집어서, 그지? 얘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붙이는 그런 기울기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 기울기라는 게 위에 있는 기울기를 역수취해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얘는 x1, y1이고 얘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야. 그래서 접선 L은 x1, y1을 지나니까 기울기에다가, 요 앞에 이제 기울기에다가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y-y1이 마이너스 y1분의 x1 괄호 x-x1이 된 거지. 이 식의 양변에 분모에 있는 y1을 다 곱해서 정리한 식이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1, y1이라는 건 당연히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 위에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점 P가 원의 방정식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다가 점 P를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x1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당연히 r 제곱이라는 식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을 r 제곱으로 바꾼 식이 위에 있는 x1x 더하기 y1 y는 r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과정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야. 외워봤자야. 외워봤자. 공식을 외워봤자라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중심과 접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그의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게 포인트라고.
그러면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는 어떤 원이 하나 있잖아. 이렇게 내가 대략 한번 그려볼게.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에 3,2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3,2에서의 이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냐. 공식 쓰지 말고 그냥 한다 이거야. 공식 쓰지 말고 이 접선의 방정식은 원점과 3,2를 연결하는 요 기울기를 먼저 구해서, 자 요것의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 3분의 2가 기울기였다 이거야. 기울기. 근데 얘는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울기로 하는 접선이지. 근데 마이너스 2분의 3을 기울기로 하고 3,2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은 그럼 어떻게 되냐?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 괄호 3,2를 지난다. x 마이너스 3 플러스 2 라고 만들겠다 이거야. 이게 답이라고. 이게 이 과정을 연습하라는 거야. 이 과정. 이게 답인데 그 접선의 방정식이 5,k를 지난다고 하자. 지난다 그랬으니까 뭐 해야 돼? 대입해야지. y에다가 k 집어넣고 x에다가 5 집어넣어서 이 식을 정리한 것을 우리는 답이라고 하겠다. 자, 이렇게 k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계산 과정까지는 그냥 생략할게.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원의 방정식 위에 1,2에서의 접선이 한 번 더야. 원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항상 중심 체크해주고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이것의 반지름이 루트 10인 어떤 원의 방정식이 있고 이 위에 1,2에서의 접선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접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항상 중심과 연결되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자. 요것의 기울기는 뺀 거분의 뺀 거분의 뺀 거니까 3분의 1을 기울기로 할 거라고. 그러면 그것의 수직인 기울기는 뒤집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니까 마이너스 3을 기울기로 할 거고, 그랬을 때 1,1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괄호 1,2를 지난다. x-1 플러스 2 이렇게 만들면 끝나는 거야. 굳이 공식을 외워서, 물론 필요한 공식들도 있지만 굳이 공식을 외워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또 2,a를 지난대. 그럼 y에다 a 넣고 x에다 얼마? 2 집어넣어서 이 식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답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지. 자, 일단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이라고 돼 있어.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조금 다른 방법들은 이제 앞으로 소개할 건데,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자, 요 정도는 하나 그냥 알아두는 것이 편할 수도 있겠다. 그지? mx 풀마 r 루트 m제곱 더하기 1. 물론 몰라도 상관없어. 그지? 몰라도 상관없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이 공식 또한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항상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거야. 그냥 공식은 소개하는 정도에서 그냥 끝낼 거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자,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에 접하고 이 직선과 평행하다. 자, 이 직선과 평행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울기가 2였다 이거야. 기울기가 2였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 중심이 원점인데 반지름이 3짜리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 위에 접할 수도 있고 이 아래쪽에 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답이 뭐다?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로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우리가 흔히 y는 2x 플러스 b라고 생각해 보자. 그냥 1차 함수 기울기가 2인 직선을 하나 만들어서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와 접한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y 자리에다가 2x 더하기 b를 넣어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의 제곱은 9라고 쓰고 이 식을 정리해. 자, 5x제곱 더하기 4bx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9는 0. 자, 2차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뭐 할 거냐? 접한다? 접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중근을 갖는다? 따라서 판별식이 0이었다. 이 식을 이용하면 b를 구할 수가 있지.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야. 자, 두 번째.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인데 공식을 써보면 기울기는 2였고 반지름 r은 3이었어. 그러면 공식에 의해서 보자면 y는 다시 한번 mx 풀마 r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 이게 공식이니까 m과 r을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해서 쓰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기가 좀 수월하지.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야.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뭐냐? 세 번째, 지금 소개하는 이 세 번째인데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잖아. 얘를 2x-y 더하기 k는 0이라고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고 중심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공식을 한번 쓰자 이거예요. 거리 공식. 자, 이렇게 해서 거리 공식을 한번 사용해 보자는 거지. 루트에 중심 빵빵해서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x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개수의 제곱에다가 절대값 올리고 x에다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은 이 k가 뭐와 같냐? 반지름 r과 같으면 접한다고 한다 이거야. 이 식을 이용해서 k를 구할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3번도 좋은데 3번을 주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고 3번을 최대한 연습을 해놔야 돼. 3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번째 거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야. 공식에 집착하지 말라고. 공식은 몰라도 돼. 자, 그러면 문제가 이래. 중심이 마이너스 1,4인 원에 접하고 얘랑은 평행하다.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중심이 마이너스 1,4인데 반지름이 역시 3이었어. 근데 기울기가 2인 직선과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라는 거야. 기울기가 2인 접선이니까 2x 플러스 k다 라고 일단 설정을 해놓고 한쪽 방향으로 넘겨서 2x-y 더하기 k는 0이라고 쓰면 중심이 마이너스 1,4였잖아. 거리 공식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2에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에다가 절대값 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고 y에다가 4 집어넣어서 플러스 k한 값이 반지름 3과 같더라. 이걸 쓰자는 거지, 이거를. 그러면 분자가 절대값 k-6이 3루트 5가 될 거고 절대값을 풀면은 k-6이 풀마 3루트 5가 되는 거고 k는 얼마야? 6 풀마 3루트 5다. 자, 이 k가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어떤 얘기냐면 위에도 접선이 있지만 아래에도 접선이 또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마무리되기를 y는 2x k가 6 풀마 3루트 5였다. 자, 이렇게 k의 값을 구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면 돼. 자, 요게 두 번째 지금 접선의 방정식이었잖아. 자, 세 번째는 뭐냐? 원 밖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원 밖의 점. 여기 지금 방법을 세 가지라고 그냥 구분을 해놨는데 이미 앞에서 다 소개를 했었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원 밖에 한 점 있지. 이거는 원 위의 점도 아니고 기울기가 주어진 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a, b를 지나는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자 이거야. y는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요거를 쓰는 방법은 꼭 익혀두잖아요. 꼭. 중요하니까. A, B를 지나는 직선. 이거를 만들 때 시작이 이거야. 항상. 모든 문제의 시작이 다 이거라는 거야. 앞에 1번이든 2번이든 지금 하는 3번이든 간에 A, B를 지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을 내가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는 거야.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면 좋은데 앞에서 내가 문제에서도 설명했지만 가급적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더라 이거야. 자, 그러면 뭐 1, 2, 3번 굳이 이거 구분하지 말고 한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면 마이너스 2,4에서 이 원의 방정식에다 그은 접선을 만들 때 얘는 중심이 지금 원점이었는데 마이너스 2,4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마이너스 2,4에서 그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이거야. 이 접선의 방정식 당연히 접선이 또 두 개겠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m괄호 x 플러스 2 더하기 4라고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시작이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항상 이게 시작인데 한쪽 방향으로 넘겨서 mx-y 더하기 2m 플러스 4는 0이라고 하고 중심 원점에서의 거리 공식을 사용해 보면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분의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에다가 x에다가 0 집어넣고 y에다 0 집어넣어서 남는 거 2m 더하기 4가 남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는 게 뭐냐면 이 반지름이라는 거야.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면 접한다. 반지름이 현재 2였잖아, 그지? 반지름이. 그러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를 이쪽으로 곱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되는 거잖아. 일단 자 분모를 옆으로 곱해서 이렇게 2루트 m제곱 더하기 되다. 그러면 요 식을 제곱할 건데 편의상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자. 2로 나누고 나서 내가 제곱을 하는 거야. m제곱 더하기 1. 자, 이렇게 됐어. 자, 2로 나눈 다음에 제곱을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m 더하기 2를 제곱한 거고 얘는 m제곱 더하기 1을 제곱한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잘 봐야 돼. 이거 잘 봐야 된다고. 4m은 3 넘어가서 마이너스 3이야. m 값이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3. 하나가 나왔어. 하나. m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하나가 나왔다고. 이상하잖아. 왜 하나냐고. 접선이 분명한 건 접선이 두 개인데 접선이 분명히 두 개인데 왜 하나만 나오냐면 이럴 때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그림이 필요한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사실상 요 마이너스 2,4가 대략 어디 정도 있는 점이냐면 이 정도에 있는 점이야. 자, 지금부터 잘 봐야 된다. 마이너스 2,4가 대략 이 정도에 있으면 뭐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위에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하자. 이 정도.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쪽으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현재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나왔는데 이쪽에다가 그은 접선 있지 이거. 자, 이 접선은 직선이 y축과 평행할 때 다시 말해서 이 직선이 x축과 수직일 때는 m값이 이러한 계산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m값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요 직선을 우리가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면 무한대라고 얘기할 거야. 무한대. 직선이 그냥 똑바로 서 있는 거. 그래서 이 계산에 의해서는 기울기가 안 나와. 그래서 잘못하면 답을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m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하나만 대입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만 써서 틀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근데 사실상 그림을 그려보면 두 개거든. 두 개잖아. 분명한 건 두 개인데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하나밖에. 그래서 자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접선의 방정식은 구했고 m이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얘는 뭐냐면 x좌표 마이너스 2를 지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라고 이 접선의 방정식을 따로 하나 더 써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 더. 그래서 얘랑 해서 두 개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고. 조심.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봐야 된다는 걸 좀 강조하고 싶다. 자,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원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마찬가지로 중심은 1,1이야. 근데 3,4가 어딘가에 있어서 이렇게 그려놨다. 일단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물론 정확하게 조금 더 그려보면 애초부터 그냥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볼까? 자, 얘가 기울기가 지금 1이었잖아. 그러면 한 요 정도 될 거야. 조금만 더 정확하게 그리면.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이쪽으로도 하나 있고 이쪽으로도 또 하나 있어. 자, 3,4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m괄호 x 빼기 3 더하기 4였다. 이렇게나 일단 만들자. 그리고 전개해서 mx-y 빼기 3m 더하기 4는 0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중심이 1,1이었기 때문에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식을 써보면 루트에다가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에 x에다가 1 집어넣고 y에다 1을 집어넣어서 m-1 빼기 3m 더하기 4는 반지름이 1이다 이거야. 그럼 분모를 이쪽으로 곱해서 절대값에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은 루트 m제곱 더하기 1인데 이 식의 양변 제곱을 하면 4m제곱 마이너스 12m 플러스 9는 m제곱 더하기 1이야. 그래서 넘겨 3m제곱 마이너스 12m 더하기 8은 0.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나와야 일반적인 정상적인 식이라고. 왜냐면 기울기가 두 개니까.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거랑 잠깐 비교해봐. 여기서는 m제곱이 사라지면서 1차 방정식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왔다고. 사실은 m이 두 개인데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선 1차 방정식이 나왔다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일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풀어라 이거야. 근데 얘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두 개 나왔어. 얘가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하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m값의 합을 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잖아.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m1, 하나는 m2라고 하자. 두 근을 m1과 m2라고 해보자. 마치 알파, 베타 같은 거야.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4를 두 근의 합이라고 할 건데 이 4가 사실상 알고 보면 두 기울기의 합이었더라 이 말이지. 얘는 m값이 어쨌거나 두 개가 나와. 그지? 그래서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을 구할 수 있고 당연히 두 근의 곱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은 기울기라는 뜻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마무리해 볼 수가 있더라 하는 말이야.